떨어져서 그런 것 같았네요. 오후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죠. 자, 광학계 문제, 조리개와 구경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잠깐 여기의 그림은 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일단 제가 판에 좀 그림을 그려서 약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울 광학기기란 것은 여기 렌즈가 하나 있다가 달랑칩니다. 가장 간단한 경우죠. 여기 물체가 있으면 이쪽에 이제 상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물체에서 나온 빛은 렌즈를 지나서 상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여기다 여러분들 조그마한 판 하나 가려 붙였다 합시다. 자, 이렇게 판을 그려 붙여내게 되면은 사실은 이 물체에서 나온 빛은 다 렌즈를 통과하지 못하고, 여기 코너로 나온 빛은 렌즈를 통과하게 해도 나머지는 모두 다 잘려버립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림을 하면 이렇게 렌즈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상으로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오는 여기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자, 여기서 난 빛도 마찬가지로 이 코너로 이렇게 들어온 빛은 렌즈로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상으로 가서 이렇게 결산을 이렇게 하겠지만은, 나머지 빛은 모두 이렇게 잘려버립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물체에서 나온 빛들 중에서 이 구멍을 딱 통과를 해서만 뒤로 상으로 갈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광선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계구를 광학계에서 조리개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 그림의 A 같은 경우는 이 조리개가 이 앞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체에서 나온 빛들은 조리개 안쪽으로 들어와야만 이게 광학계를 또 지나갑니다. 그럼 또 다른 일을 하나 그려보면, 이번에는 말이죠. 렌즈는 똑같은 렌즈가 있는데, 여기 물체가 그러면 조리개를 어디 뒤에다 이렇게 한번 그려봐요. 자, 그럼 이번에는 말이죠. 여기서 물체에서 본다면 빛이 이렇게 쭉 나오더라도 실제로는 이게 다 통과하지 못하고, 어쨌든 상치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콘을 그려서 여기 뒤에서 나온다는 빛을 봤을 때, 이렇게 콘을 그렸을 때 여기에 해당된 이 부분만 통과하지 나머지 이 부분은 빛이 아무리 나와도 렌즈에 사실 크긴 하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통과를 못하죠. 그 결론적으로 그러면 상에서 보게 되면 말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빛은 항상 이쪽 요 구멍을 통해서 나온 것처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비축 물체 쪽 여기를 하나 요거 생각해 보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센터로 되는 빛을 갖다 이렇게 하나 갖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빛이 나올 수 있는 빛은 어쨌든 요 코너로밖에 빛이 못 나오고, 물체로 본다음에 돌아서 빛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빛이 나가는데, 공통점이 뭐냐, 상에서 본다면 반드시 요 구멍을 통과해야만 빛이 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 그림처럼 말이죠. 이렇게 보면 상에서 보게 되면 빛이 항상 요 구멍에 빛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요 그림의 예를 본다면 빛은 물체 측에서 보면 항상 요 구멍을 통해서 빛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즉, 요 바깥으로 나가면 모두 다 달려버리죠. 그럼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어떤 광학계 물체 측에 있든 상측에 있든, 자, 광선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계구를 조리개라 그럽니다. 자, 그 중에서 특히 물체 측에서 이렇게 광선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조리개, 요놈을 갖다가 입사동이라 그럽니다. 그럼 상측이고, 요 그림을 뒤에 그림을 보게 되면 말이죠. 상측에서 빛은 보고 항상 요 구멍에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상측에서 실제로 빛이 항상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요 구멍을 갖다가 광학계석을 출사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입사동과 출사동이고, 사실 요게 둘 다 요때는 요게 조리개고 요때는 요게 조리개고, 이렇게 광선의 통과여부를 결정하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렇게 보면 아까 조리개 의미가 되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처럼 렌즈 구경이 아니라 실제로 빛을 통과하고 이런 결과를 갖다가 광학계 조리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광학계가 조리개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런 그림 같으면 조리개를 실제로 만들어 놓은 경우고, 조리개가 없는 렌즈라도 반드시 항상 우리 조리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렌즈를 하나짜리를 갖다 이렇게 달랑 들고 있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자, 이 렌즈 하나 있으면 실제로 그리면 조리개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면, 자, 렌즈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동시에 띄워놓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반드시 렌즈에는, 자, 어떻게 통에다 넣어야죠, 그죠? 렌즈 통에다 이렇게 넣게 되면 렌즈 통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실 이렇게 통에 들어가서 통에 싸서 단면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통에 들어가는 순간에 원래 렌즈 크기는, 자, 이만한 게 원래 렌즈의 직경이지만 이게
렌즈 구경입니다. 렌즈 구경이죠. 실제로 앞에 렌즈는 그러면 요만한 구멍에 해당되는 부분만 빛 통과를 못하고 뒷부분 요만큼밖에 빛을 통과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그러면 렌즈는 자만 여기다가 여기는 요만한 판 하나 붙여놓고 여기는 요만한 판을 붙여서 자, 광선의 크기를 잘랐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실제 렌즈의 크기 중에서 자, 실제로 광선을 통과시킬 수 있는 크기, 요 직경을 갖다가 요거 갖다가 파이에다 0.2를 붙여서 이게 유효 구경이라 그럽니다. 구경은 영어로는 되게 클리어 아페처, CL 클리어 아퍼처 해가지고 CA라는 약자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렌즈 면적을 실제로 이제 통과하는데 빛에 통과시킬 수 있는 최대 구경을 의미합니다. 렌즈 구경보다는 항상 작지요.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 렌즈 하나가 있다면 사실 렌즈는 이렇게 두 개의 사실 우리가 그림으로 특별히 안 만들어 붙여도 자동적으로 앞면, 뒷면에 이렇게 조리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조리개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빛의 입장에서 본다면 요 놈을 통과해서 여기로 나오게 되겠지만은 어쨌든 둘 다 통과해야 되죠. 이렇게처럼 조리개가 개구가 두 개 붙어 있을 경우는 그 중에서 결정적으로 광선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개구를 우리가 또 조리개라고 다시 정의합니다. 그러면 이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자, 빛이 이렇게 뚝 바로 들어왔다고 하면은 되게 볼론이 꺾여져서 밑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앞에 개구가 있고 뒤에 개구가 있고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서 앞에 놈이 광선의 통과 여부를 더 결정하죠. 그럼 이때인 경우 우리가 이걸 갖다 조리개라고 특별히 말을 안 해도 이게 이놈이 자동적으로 조리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여러 가지 이런 개구가 이렇게 많을 때는 그 중에서도 광선의 통과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개구를 조리개라고 합니다. 반대로 오목렌즈 이렇게 쓸 경우는, 오목렌즈가 되는 경우는, 반대로 이렇게 오목렌즈가 되는 경우는 빛이 왔다 꺾여서 올라가니까 사실 이 경우는 앞에 면보다 뒷면이 광선의 통과를 결정하기 때문에 뒷면이 조리개가 되죠. 뒤에 면이 여기에 스톱 조리개가 되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광학계에서는 자,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 놓든 아니면 만들어 놓지 않든 광선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개구가 하나 있고 이놈 우리가 조리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리개의 역할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단순히 빛의 밝기를 조절하는 역할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결상광선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결상광선을 결정하는 개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저희 결상광선을 결정 무슨 의미가 되느냐면 이만한 큰 렌즈를 같은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바닥에다 물체를 하나 놓고 여기 빛이 퍼져서 이렇게 상으로 갔다고 하죠. 자, 그러면 렌즈를 쓰면 사실은 이렇게 퍼진 빛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부터 우리가 조리개를 만들어 붙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조리개를 만들어 붙이는데 만약 내가 여기다 조리개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때는 빛을 그 중에서 요만큼만 빛이 통과하고 여기 빨간색으로는 이 부분의 빛만 이용을 해서 상을 만들겠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조리개를 갖다가 자, 이번엔 자, 대개 이쪽으로 옮겼다. 그때는 빛은 요 코너 안으로 들어간 빛이 이렇게 상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요 부분으로 지나간 요 빛을 이용해서 요 상을 만들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리개의 역할은 우리가 자, 조리개가 커지면은 빛을 많이 통과시키고 작아지면 어두워지고 그런 역할도 하지만 사실은 조리개의 위치는 광학계 어떤 부분을 지나가는 광선을 써서 상을 만들 것을 결정을 하고 사실은 광학계 결정 특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조리개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조리개는 넓은 말로는 광선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개구를 모두 다 조리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냥 스탑하게 되면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광선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개구가 보통은 스탑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 밑에 보게 되면 구경조리개 또는 우리말로 뭐 개구조리개, 애퍼처 스탑하는데 광학면 또는 광학유효개입니다. 그래서 모든 렌즈마다 아까 제가 방금 그렸다가 지웠습니다만은 모든 렌즈마다 앞에 렌즈의 빛이 통과하는 크기를 나타내는 개구가 된 게 아페처 스톱이 유효개구가 됩니다. 그러나 시야 조리개는 물체와 상면의 크기를 유효가 되고 물체와 상의 크기를 결정하는 기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젝션에 보면은 여기 이미지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딱 나오죠, 그죠? 그래서 사각형이 나오면 사실은 뭐냐면 물체를 갖다 이렇게 사각형을 딱 잘라주고 나머지는 요것만 투사시켜버린 거죠. 그런 걸 이렇게 물체나 상의 크기를 잘라주는 기구를
시야 조리개 필드 스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글레어 스탑의 경우는, 글레어 스탑의 경우는 부경 조리개, 즉 시야 조리개 상에 해당되는 계구로 잡음을 차폐하기에 사용하는 계구가 됩니다. 근데 베풀은 더 이것도 노이즈 차폐용 계구가 되는데 이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뒤로 넘어가죠. 자, 그럼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현미경 광학계로 대략 생각하시는데 현미경 중에 에렉타라는 걸 집어 상을 뒤집은 그런 예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 물체를 두면 첫 번째 대물 렌즈가 요 자리에 상을 맺습니다. 즉 빛이 이렇게 쭉 돌아서 요 자리에 상이 한번 생기고 그 다음 에렉터란 렌즈가 상을 갖다 다시 한번 요 뒤에 만들어주고 아예 저반 렌즈가 있어가지고 다시 피해감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 사람 눈이 잘 들어가서 사람 눈 안에 망막에 상이 맺히게 되면 사람이 이 물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실제로 보면 조리개가 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프램 원에 요 자리에 실제로 조리개가 딱 있고 여기에 조리개를 두면 여기 두게 되면은 어쨌든 요 조그만 구멍을 뚫었다 합시다. 그러면 어쨌든 물체에서 상으로 가는 빛은 모두 요 조그만 구멍을 모두 다 통과해서 지나가야만 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구멍이 이제 광선의 통과를 결정하고 요놈의 광학계 전체의 조리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조리개에서 복판에 점이 하나 있는데 조리개의 중심을 요것처럼 지나는 요 광선을 갖다가 우리는 주광선이라고 합니다. 실제 빛을 요 부분에 통과해야만 상으로 갈 수 있고 그 가운데 요 점선으로 나온 여기 조리개 중심을 딱 지나가는 광선이죠. 주광선을 하는데 주광선을 따라와서 나가게 되면은 요 자리에 한번 광축해서 다시 물체로 지나갑니다. 그러면 요 부분을 갖다 우리가 광학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에 해당되는 입사동에 해당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여기다 물체를 놓게 되면은 그 상이 요 자리에 생기고 물체에서 보게 되면 여기가 동그란 구멍, 그 개구를 놓은 게 요 자리에 동그란 개구가 상이 생겨서 요 자리에 개구가 하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요 개구가 바로 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체에서는 여기 입사동 안으로 들어오면 모두 실제 조리개를 통과해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차단돼가지고 사실은 바깥으로 나온 빛은 차단되는 효과를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리개가 이렇게 있으면 말이에요.